독립유전 유형의 가계도입니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니은은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되며 각각 완전우성입니다.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에, 다른 하나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데 가계도의 발현 여부가 나와 있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니은은 상관없이 기억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1번과 2번 부모님은 기억이 없는데 5번에 딸이 기억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 두 분과 같지 않은 표현형을 나타내는 자녀의 형질을 갑툭튀 형질이라고 하고, 이를 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열성이며 정상이 우성입니다. 또한 갑툭튀 딸의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도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니은은 성염색체인데 니은은 2번 여자와 6번 남자에서도 발현되므로 Y염색체가 아닌 X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에 대한 우열을 결정할 때 X염색체라고 결정된 상태에서 니은이 열성이면 3번 아버지가 정상일 때 8번 딸도 정상이어야 하지만 니은이 발현되었으므로 열성은 될 수 없고 우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형을 표시해보면 기억이 나타나 있는 것은 모두 열성 동형 접합이므로 스몰 h, 스몰 h 표시해줄 수 있고, 8번도 라지 h, 스몰 h 형 접합, 3번은 라지 h, 라지 h도 가능하고 라지 h, 스몰 h도 가능하므로 이것은 라지 h 언더바라고 처리해 주겠습니다. X염색체 유전인 니은에 대해서는 남자부터 하면 편한데요. 그 이유는 남자는 X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하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은이 없는 남자는 스몰 t, y이며 니은이 있는 남자는 라지 t, y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 여자는 스몰 t 동형접합이겠죠? 그리고 니은이 있을 땐 라지 t 하나 넣고 이렇게 유전자형을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4번의 확률 문제에서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은, 기억은 스몰 h가 되면 되므로 4가지 유전자 조합 중 스몰 h는 한 가지 4분의 1, 니은은 라지 t만 있으면 되므로 4가지 중에서 2가지, 즉 2분의 1의 확률이므로 독립일 때 2가지 형질이 각각 표현될 확률을 곱해주어야 하므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은 8분의 1이 됩니다. 연관 유전 유형 1번입니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니은은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이 되며 완전 우성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하나의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표현형을 표시하면 니은은 기억에 대하여 2번과 부모는 정상이지만 3번에서 기억이 나왔으므로 기억이 정상에 대하여 열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1번은 니은이 발현됐고 부모도 니은이 발현됐지만 딸이 니은이 발현되지 않은 정상 형질이 열성이 됩니다. 연관에서는 유전자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만약 상동염색체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스몰 a와 스몰 b가 연관된 상인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스몰 a와 라지 b가 연관된 상반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선을 기준으로 유전자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열성 표현형인 기억에 대해서 스몰 a를 넣어주고, 2번은 라지 a, 스몰 a, 1번도 라지 a, 스몰 a를 모두 넣어줍니다. 그리고 니은이 없는 정상도 스몰 b를 넣어주면 3번에서 스몰 a와 스몰 b가 연관된 유전자는 2번으로부터 하나, 아버지로부터 하나 받았으므로 스몰 a와 스몰 b를 연관시켜주고 라지 b는 라지 a와 연관시켜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번의 딸도 스몰 a와 스몰 b가 연관된 염색체를 부모가 각각 하나씩 주었으므로 스몰 a와 스몰 b를 연관시켜주고 라지 b를 라지 a와 함께 연관시켜 주어야 정확한 유전자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동생에게서 니은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면, 니은은 라지 b가 있어야 하므로 라지 b가 존재하는 염색체와 조합을 해보면 4가지 중에 2가지, 즉 2분의 1의 확률로 니은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관유전 유형 두 번째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H와 H별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R과 R별에 의해 결정이 되고 H와 R은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X염색체에 있는 X연관 유전됩니다. 가와 나의 발현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표현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열 결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 기억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라 하면 1번 아버지가 질병일 때 2번 딸은 무조건 질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일치가 일어났죠. 따라서 기억은 열성이다. 마찬가지로 나가 열성일 때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이 정상이어야 하지만 니은 표현형이 나타났으므로 이것도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니은은 우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표현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X 연관 유전이기 때문에 남자는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1번은 기억 표현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억 유전자가 존재하며 니은은 없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존재하며 Y 염색체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1번으로부터 X 염색체를 물려받기 때문에 기억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2번은 니은 표현형이 나타났으므로 니은 유전자를 하나 가진다고 하면 2형 접합이 되므로 2형 접합일 때 니은 표현형이 드러났으므로 니은이 우성이다 라고도 우열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2번은 기억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기억과 함께 정상 유전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도 기억과 정상 유전자가 함께 있는 2형 접합일 때 정상이 나타났으므로 정상이 우성이다 라고 우열을 판별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하여 3번은 기억 유전자가 존재하고 니은은 없는 정상 유전자, 또 다른 아들은 정상 유전자 2개를 가지고 A는 두 아들에게 각각 X 염색체를 줄 수 있으므로 기억과 정상 유전자, 정상 유전자,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기억을 나타내는 H별과 정상을 나타내는 R별이 연관되어 있어 2번 보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보기에서 구성원 2와 3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와 나 중 나만 발현될 확률을 구해보면 나 유전자는 우성이므로 니은과 정상 유전자 또는 니은과 Y 염색체가 조합되면 4가지 중에 2가지, 즉 2분의 1의 확률로 나만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단일인자 유전 유형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이 되며 가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에는 3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상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을 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이 DD인 사람과 DF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라고 하였으니 DD는 D 표현형이, DF도 마찬가지로 D 표현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2형 접합일 때 나타나는 표현형이 우성이므로 D는 F에 대하여 완전 우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전자형이 E2인 사람과 EF인 사람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고 하였으므로 E 표현형으로 서로 같고 E는 F에 대하여 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형이 최대 4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제시된 유전자 수는 DEF 3가지인데 표현형이 유전자 수보다 많으므로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DF와 EF의 우열관계를 종합하여 봤을 때 D와 E는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F에 대해서는 완전 우성이다 라는 우열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유전자형이 DF인 남자와 EF인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총 4가지 유전자형을 가지며 아버지는 D의 표현형을 가지고 어머니는 E의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이때 자녀는 정해진 우열관계에 따라 DE는 DE 표현형, FE는 E 표현형, DF는 D 표현형, FF는 F 표현형을 갖게 되므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표현형을 가질 확률이 각각 4분의 1이 됩니다. 또한 유전자형이 DE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DD는 D 표현형, DE는 DE 표현형, EE는 E 표현형을 가지므로 최대 3가지의 표현형을 갖게 되고요. 자녀가 부모와 같이 DE 표현형을 가질 확률은 4가지 조합 중 2가지, 즉 4분의 2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도 분석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유전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별에 의해 그리고 나는 B와 B별에 의해 결정이 되며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라는 조건과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 염색체에 있다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표현형을 표시해보면 갑툭튀 형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NA 상대량을 가지고 우열관계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여자는 상염색체 유전일 때도 성염색체 유전일 때도 대립유전자의 합이 2여야 하지만 남자는 상염색체에서 대립유전자의 합이 2, 성염색체에서는 대립유전자의 합이 1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3번의 B가 2개인 것을 보면 B와 관련된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건을 통해 A와 관련된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은 A별과 Y를 가지게 되고요. 3번은 A와 Y를 가지게 되고 4번은 A와 A별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기억을 나타내는 것은 A별 유전자, 그러면 정상은 A 유전자이고요. 3번의 B도 니은을 나타내므로 니은이 B, B별이 정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번은 A와 A별 E형 접합인데 기억이 나타났으므로 우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4번에 B가 하나인 것으로 보아 E형 접합으로 존재하는데 정상이 나타났으므로 정상이 우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계도 분석 연습 문제 2번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H와 스몰 h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각각 H와 T가 완전 우성이고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는 조건과 함께 가계도의 표현형을 나타내보면 4번, 5번은 정상이지만 니은을 가진 딸이 태어났으므로 갑툭 T에 해당이 되며 이 형질은 열성이고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염색체 연관이며 니은이 열성, 정상이 우성이 되겠네요. 이를 토대로 유전자 2개씩 바로 올려보면 니은의 스몰 t 동형 접합으로 존재하고 4번과 5번은 이형 접합으로 존재합니다. 1번도 라지 t, 스몰 t 이형 접합이고요. 구성원 2는 라지 h와 스몰 h 중 한 가지만 가진다는 조건에 따라 만약 정상이 열성이고 기억이 우성이면 2번은 정상이므로 스몰 h를 갖게 됩니다. 3번도 정상이므로 스몰 h를 갖게 되고요. 1번은 라지 h와 스몰 h가 연관된 염색체를 가지고 1번의 염색체를 받아 라지 h와 라지 t가 연관된 염색체, 그리고 스몰 h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5번도 정상이므로 스몰 h 유전자를 갖게 되겠고요. 6번은 스몰 h 모순이 없으므로 이대로 유전자형을 완성하면 됩니다. 2번 보기에 6에는 1로부터 물려받은 t가 있다. 4번의 스몰 t는 2번으로부터 왔으므로 2로부터 물려받은 t라고 할 수 있고요. 보기 5번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와 나 중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은 염색체가 이렇게 조합하면 기형만 나타나고 이렇게 조합돼도 기형만 나타나고요. 이렇게 조합되면 니은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4가지 중에 3가지인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대립유전 연습 문제 3번입니다. 유전형질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이 되는 단일 인자 유전이고요. 대립유전자에는 A, B, D 3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표현형이 4가지이므로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전자형이 AA인 사람과 AB인 사람의 표현형이 A로 같습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우성, 유전자형이 AD인 사람과 DD인 사람의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우열관계에 따라 A 표현형을 나타내거나 A, D 표현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유전자형이 A, B인 아버지와 D, B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과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각각 4분의 1. 1번 케이스에 따르면 A는 B에 대하여 완전 우성이고 A는 D에 대하여 완전 우성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A가 가장 우성이고 B와 D의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2번 케이스에 따르면 A는 B보다 우성인데 A와 D의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종합하면 A는 D와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B보다는 우성이라는 우열관계가 나옵니다. 1번 케이스의 우열관계에 따르면 아버지는 A 표현형이 나오는데 벌써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4분의 1이 되지 않으므로 1번 케이스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 우열관계를 가지고 다시 살펴보면 아버지는 A 표현형, 어머니는 D 표현형이 나오고 A 표현형은
각각 자손에서 4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으므로 A 표현형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 D 표현형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형이 B, D인 아버지와 A, D인 어머니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날 때 니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AB는 A, AD는 AD, BD와 DD는 D 표현형이 나오므로 최대 3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인자 독립 유형 문제입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칸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먼저 유전자형이 각각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에 대한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부모는 각각 대문자 2개의 표현형을 가지고 있고요. 생식세포를 만들 때 라지 A, 스몰 a에서 하나, 라지 B, 스몰 b에서 하나, 스몰 d는 고정으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생식세포를 조합해서 자손을 만들 때 스몰 d는 무조건 2개가 고정되겠죠.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가 2가지씩으로 총 가지수는 16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4가지 자리 중에서 대문자 2개를 뽑아 넣어주면 되므로 16분의 4C2, 16분의 6이라는 확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2번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인 아버지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아버지는 대문자 4개의 표현형을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B는 고정돼 있고 어머니는 모두 대문자 또는 소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식세포를 조합하여 자손이 만들어질 때 라지 B는 고정이 되겠고요. 대문자 4개를 만들어야 하므로 총 가지수는 32분의 나머지 5자리 중에서 대문자 3개를 채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32분의 10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고요. 16분의 5라고 정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인자 독립 유전 유형입니다. 어떤 동물의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독립적으로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피부색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이 수가 다르면 피부색이 다른 전형적인 다인자 유전을 따릅니다. 개체 1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라지 D이고요. 개체 2의 유전자형은 6자리일 텐데 제시되지 않았고요. 개체 1과 2 사이에서 자손 기억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일 확률은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숨겨진 개체 2의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개체 1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스몰 a와 스몰 b와 라지 D는 고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확률은 1이 되겠고요. 개체 2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의 확률이 8분의 1의 확률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대문자 또는 소문자 2가지의 선택이 주어져야 하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체 2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보기 기억의 피부색이 1과 같을 확률은 기억은 스몰 a와 스몰 b, 라지 D를 고정으로 가지므로 대문자, 소문자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3개의 선택 중에 대문자 하나만 골라 넣으면 되므로 조합을 이용하여 8분의 3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기 5번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대문자 하나는 고정으로 가지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모두 다 대문자가 들어간다면 대문자 4개까지 넣을 수 있으므로 표현형이 최대 4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인자 연관 유전 유형입니다. 유전형질 칸은 각각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b를 가지고 다인자 유전입니다. 남자 P와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인데요. 기억은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4가지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염색체를 조합하여 자손을 만들어 보면 라지 D는 대문자 하나, 스몰 d는 대문자가 없는 것으로 D와 관련된 염색체 먼저 조합을 해보면 대문자 2개가 나올 것은 4분의 1,
대문자 하나가 나올 것은 4분의 2, 대문자 0개는 4분의 1 확률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염색체를 생각했을 때 라지 A 스몰 b 대문자 하나, 스몰 a 라지 b 대문자 하나, 스몰 a 라지 b 대문자 하나인데 스몰 b를 선택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 수의 조합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표현형이 최대 3가지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스몰 b를 기각하고 라지 b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라지 A, 라지 B 2개가 되므로 대문자 2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독립된 유전자와 염색체를 조합한 자손의 최종 대문자 수는 4개, 3개, 2개, 5개, 4개, 3개가 나온다고 할 수 있고 표현형은 최대 4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나온 자손 A의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은 대문자 4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자손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4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하여 8분의 1의 확률 하나, 4분의 2와 2분의 1의 확률을 곱해 8분의 2가 나올 확률이 하나이므로 각각을 더하면 8분의 3이라는 확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단일인자, 다인자, 복합 유형입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은 대유전자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이 되고 니은을 결정하는 2개의 유전자는 라지 G, 스몰 G, 라지 H와 스몰 H를 가지며 니은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른 다인자 유전을 따릅니다. 그림은 남자 P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인데요. 유전자는 모두 독립되어 있습니다. 남자 P의 유전자형은 라지 D 스몰 D, 라지 G 스몰 G, 라지 H 스몰 H이지만 Q의 유전자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P와 Q에게서 A라는 자식이 태어날 때 자식이 가질 수 있는 기억에 대한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는 3가지인데요. 제시된 유전자가 2가지인데 표현형이 최대 3가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우열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만약 Q의 유전자형이 라지 D거나 스몰 D면 2가지 표현형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Q의 유전자형은 라지 D, 스몰 D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형질 니은은 표현형을 최대 5가지를 가지는데요. 라지 G, 스몰 G, 라지 H, 스몰 H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2자리, 마찬가지로 Q에서도 2자리의 생식세포를 만들며 이것을 조합하면 니은에 대한 4자리 유전자형을 얻게 되는데 P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G, 스몰 G, 라지 H, 스몰 H 둘 중에 하나이므로 4자리에서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오려면 Q에서 라지 G와 같은 대문자가 하나라도 생식세포에 고정되어 들어가면 대문자가 하나부터 최대 대문자가 4개까지 채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5가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P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와 마찬가지로 라지 G 또는 스몰 G를 라지 H 또는 스몰 H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유전자형을 가져야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0개부터 대문자가 4개까지 채워지는 즉 Q는 라지 G, 스몰 G, 라지 H, 스몰 H의 모두가 이형 접합으로 유전자형을 가져야 합니다. 보기 3번 A의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을 구해보면 먼저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에서 4가지 중에 2가지 2분의 1의 확률과 함께 Q의 대문자는 2개의 표현형을 가지므로 자식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의 총 가지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6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4자리의 선택 중 2자리의 대문자를 채워 넣으면 되므로 이것은 16분의 6의 확률이 나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6을 하면 16분의 3이라는 확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연습문제 1번입니다. 가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 독립적인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D, 라지 D, 스몰 D에 의해 결정이 되고 다인자 유전을 따릅니다.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 E에 의해 결정이 되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라지 E와 라지 E, 스몰 E 스몰 E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므로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라지 E 스몰 E이고 Q의 유전자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P와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고 하였으므로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면 대문자 4개의 표현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네요.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라지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은 8분의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만약 Q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스몰 e, 스몰 e였으면 라지, 라지와 같은 사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Q에는 라지 e, 라지 e거나 라지 e, 스몰 e 유전자형이 존재해야겠죠? 라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면 P의 유전자형과 조합돼서 라지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여기에 다인자 유전과 관련된 4분의 1이 곱해졌을 때 비로소 8분의 1의 확률이 나올 수 있고요. 라지 스몰이를 Q가 가지게 된다면 라지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며 이때 다인자 유전에서 2분의 1의 확률이 나와 8분의 1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인자 유전에서 4분의 1의 확률이나 2분의 1의 확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Q가 대문자 4개의 표현형을 나타내므로 만약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생각해 본다면 스몰 a를 대문자 하나로 바꾸어서 대문자 4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스몰 d처럼 대문자 4개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Q가 1번 케이스라면 P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3자리로 라지 D는 고정이며 Q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하나는 고정이며 나머지도 선택입니다. 이때 대문자 4개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대문자 2개를 더 채워넣으면 되므로 4C2라는 확률을 얻어낼 수 있고 이것은 8분의 3이 나옵니다. 다인자 유전의 확률은 4분의 1 또는 2분의 1이 나와야 하는데 8분의 3이 나왔으므로 1번 케이스는 기각할 수 있고 2번 케이스에서는 라지 D 고정, 라지 A, 라지 B, 스몰 d도 하나 고정이므로 이미 대문자 3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2자리에서 총 가지수는 4개이고 2자리 중에서 1자리의 대문자를 더 채워놓으면 되므로 2분의 1의 확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Q가 2번 케이스일 때 다인자 유전의 확률이 2분의 1로 확정되고 라지 E, 스몰 e 유전자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Q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스몰 d, 라지 E, 스몰 e와 같은 유전자형을 갖게 되고요. 문제에서 자손 A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대문자 3개이며 라지 E, 스몰 e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을 물어봤으므로 라지 E, 스몰 e는 2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고요. P와 Q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인자 유전의 확률은 라지 A 고정, 라지 B 고정, 스몰 d 고정, 라지 D 고정이고 선택할 수 있는 2자리 총 4개 중에서 2자리의 대문자를 넣지 않으면 되겠죠. EC0을 계산하면 1이므로 두 확률을 곱하면 8분의 1의 확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연습문제 2번입니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의 결정이 되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니은을 결정하는 3개의 유전자는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 라지 E와 스몰 e를 가지며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남자 P와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와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식세포의 염색체를 조합하여 자손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로 다인자 유전의 대문자 개수를 써주면 대문자 2개, 스몰 d, 스몰 e의 대문자는 0개고요. 라지 d, 스몰 e는 대문자 하나, 스몰 d, 라지 의 대문자 하나입니다. 이것을 먼저 조합한다면 대문자 3개와 대문자 하나를 가진 자손이 나오고요.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염색체도 조합을 해볼 건데 라지 A와 스몰 a는 기억과 관련돼 있고 다인자 유전과 별개의 단일인자 유전을 합니다. 따라서 D와 관련된 대문자 개수만 세주면 스몰 b는 대문자 0개, 라지 B는 대문자 하나, Q에도 라지 B는 대문자 하나,
스몰 b는 대문자 0개이고요. 해당 염색체는 라지 A와 연관돼 있고 Q의 염색체도 라지 A와 연관돼 있으므로 두 염색체를 조합할 때 A는 A끼리,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조합하여 표를 만들어줍니다. 즉 A를 조합하면 라지 A가 나오고요. 대문자를 조합하면 한 개를 갖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조합하면 라지 A, 스몰 a이면서 대문자 0개, 이렇게 조합하면 라지 A, 스몰 a이면서 대문자 2개, 이렇게 조합하면 스몰 a이면서 대문자는 하나가 조합됩니다.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타나는 자손의 최종 표현형은 라지 A 대문자 4개, 라지 A 대문자 2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3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1, 라지 A 스몰 a 대문자 5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3개, 스몰 a 대문자 4개, 스몰 a 대문자 2개입니다. 보기 1번에서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는 7가지가 나오며 자식이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는데 A를 제외한 대문자 개수만 따져주면 3개의 대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를 가지는 자식이 태어날 확률만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 또 하나, 이 확률을 더하면 4분의 1의 확률이 나옵니다. 나는 대리미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나는 대리미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라지 H는 스몰 t에 대해,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기억과 니은을 먼저 가계도에 보기 쉽게 적어놓으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존재하지 않고 니은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존재하죠. 4번, 5번, 6번의 정상이 열성이고요. 니은, 나가 우성형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형 쓸 수 있는데요. 니은이 없는 정상형질은 스몰 t라고 모두 써줄 수 있고요. 4번, 5번에게는 스몰 t가 하나씩 있고 라지 t도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2번도 라지 T, 스몰 t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3, 4, 5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와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바로 0, 1, 2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3번은 스몰 t니까 라지 T가 없고요. 4번은 하나, 5번은 하나입니다. 0, 1, 2를 만족하려면 기억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지 H도 여기서는 0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번이 라지 H가 없고 스몰 H다. 기억이 발현되었다? 기억이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이구나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발현된 것은 다 스몰 h로 넣어주면 되고요. 6번도 정상 유전자 하나가 있는데 4번이 스몰 h니까 스몰 h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1번은 3번이 스몰 h니까 라지 H 스몰 h가 되겠네요. 5번은 현재 알 수가 없는데 4번이 라지 H가 없으니까 라지 H 개수가 0이면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디귿이 2가 돼야 하니까 5번의 라지 H가 1이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특정되지 않는 이 언더바를 스몰 h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유전자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는 우성형질이다. 열성형질이죠. X. 자, 5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H, 스몰 h죠. 이형접합성 맞고요. 자, 1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 DNA 상대량, 네, 여기 1이죠. 맞는 보기. 6에서 라지 H와 스몰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라지 H는 1이고 라지 T는 없네요. 그래서 1 맞습니다. 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자, 4번이 라지 T, 스몰 t를 자손에게 줄 수 있고 5번이 라지 T와 스몰 t를 자손에게 줄 수 있으므로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니까 라지 T 하나만 있어도 나가 발현되죠. 그래서 4분의 3. 서로 다른 상염색체 독립이니까 확률을 곱하면 8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발전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 염색체에 존재하고요. 가는 대리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나는 대리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되고 라지 H와 라지 T는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가계도의 표현형을 나타내면 갑툭튀를 통해 우열은 알 수는 없고 라지 H 플러스 가의 DNA 상대량을 힌트로 우열관계와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가는 라지 T와 스몰 t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를 푸는 접근법은 다양할 텐데 기억과 니은 0과 2 중에 하나를 가정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는
스몰 h, 스몰 h를 가지게 되죠. 또한 가가 라지 t와 스몰 t 중 하나라고 했으므로 라지 t 또는 스몰 t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만약 라지 h가 상염색체의 유전이라면 t와 관련돼서는 성염색체의 유전이잖아요. 그러면 5번과 6번은 라지 t든 스몰 t든 y와 조합되어 똑같은 표현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5번과 6번은 표현형이 다르죠. 이걸 반대로 h를 성으로 하고 t를 상으로 하더라도 5번과 6번에서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가정하든 니은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2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기억은 0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2번이 스몰 h를 갖게 된다는 것인데 가가 발현되지 않고 정상이 나타났으므로 가가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상을 열성 동형접합으로 써주면 스몰 h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기억이 있는 곳에는 라지 h 그리고 스몰 h 넣어주고 1번도 라지 h, 스몰 h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남자에서도 두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하므로 이것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고 확정할 수 있고 T는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면 H 플러스 가가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몰 H 동형접합이므로 0 플러스 1이 됩니다. 3번은 가가 라지 T든 스몰 T든 라지 T, 스몰 T 2형 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니은이 나타났으므로 니은이 우성, 정상이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를 토대로 1번은 라지 T, Y, 2번은 스몰 t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번은 0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라지 t로 확정되고 2번이 스몰 t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A는 라지 t, 스몰 t 2형 접합 그리고 A의 숫자가 2이기 때문에 라지 H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 라지 H, 스몰 h 2형 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에 H가 있으므로 가가 발현됐고 라지 t가 있으므로 나가 발현되는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다를 5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나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대립유전자는 DEF가 있으므로 복대립 유전이죠. D는 E와 F에 대해 E는 F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자, 가계도는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A는 남자이고 1, 2, A의 나에 대한 표현형 다르고요. 3, 4, 5의 나에 대한 표현형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것이 라지 A와 E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인데요. 1A35가 1122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가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염색체에 존재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DEF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자, 나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유전자형을 찾아내기란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간단한 우열관계로 가정하여 모순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갑툭튀도 없는 이 가계도에서 대립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는 가를 가정해 볼게요. 사실 X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는 모르나 질병을 열성으로 가정해 보면 가가 발현된 1번은 스몰 a는 가지고 있고 3번과 5번은 여자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 스몰 a를 가집니다. 일단 3번과 5번은 라지 a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 3번과 5번의 2가 각각 두 개씩 존재해야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3번도 라지, 5번도 라지이면 3, 4, 5가 서로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를 나타내는 것이 우성, 정상이 열성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A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지 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A를 나타내는 1번과 3번과 5번은 라지 A를 최소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2번은 스몰 a, 남자 A도 스몰 a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4번도 스몰 a를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1번은 라지 A가 최소 하나 있으므로 라지 E는
존재하지 않고요. A는 아직 표현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류해놓고 3번도 라지 A, 스몰 a인 2형 접합이 되므로 A가 하나로 라지 E는 하나가 됩니다. 만약 5번이 라지 A 동형 접합이라면 4번은 라지 A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4번은 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5번은 라지 A, 스몰 a 2형 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5번이 라지 A 하나, 라지 E 하나를 갖고 있게 되겠죠. 3번과 5번이 확정이 되었으므로 2가 존재하고 3, 4, 5의 표현형이 다 달라야 하는데 F 표현형을 나타내는 사람은 유전자형이 FF일 수밖에 없으므로 4번이 FF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번은 F2가 되겠고 3번이 D 표현형을 나타내야 하므로 이 D 유전자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2가 0개로 확정되었으므로 그러면 2번에 2가 있겠고 1번이 D를 가지게 되면 무조건 D 표현형을 가지므로 A가 FF 유전자형으로 F 표현형을 1번과 2번이 각각 F를 가져 1번은 D, 2번은 E, A는 F 표현형을 가지는 서로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스몰 a가 있으므로 라지 A 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라지 A, 스몰 a를 가지게 되므로 X염 색채 유전이 아닌 상염 색채 유전 그리고 1번은 라지 A, 스몰 a로 확정이 되고 4번은 스몰 a로 확정됩니다. 보기 1번 A에게서 가가 발현되었죠. 2번 1과 4의 나의 유전자형은 다르죠. 자,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 D 표현형을 가지면서 가가 발현될 확률을 구하면 되겠는데요. D 표현형은 D가 있으면 되므로 2분의 1 가가 발현될 확률은 라지 A가 있으면 되므로 2분의 1 따라서 4분의 1이 됩니다. 자,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가를 기억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나는 니은이라고 표현하고 대립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염 색채에 있대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A와 B 중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먼저 A는 5번과 결혼했으므로 이렇게 여자로 표시해주고 6번은 B와 결혼했으므로 남자로 표시를 하면은 가와 나가 누구에게서 발현됐는지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요. 툭티가 없어요. 현재 우열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전자형을 남자부터 표시하면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남자는 X염 색채 하나만 가지므로 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1번은 기형 유전자가 있고 니은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없다고 할게요. 이제 이게 X염 색채가 아니라 정상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Y, 자, 그리고 5번은 기역과 니은이 모두 존재하고 Y, 자, 8번은 기역만 존재하고 Y, 둘 다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Y, 자, 3번도 둘 다 존재하지 않고 Y입니다. 남자로부터 유전자형을 추론해보면 7번의 X염 색채는 4번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4번은 둘 다 정상인 X염 색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번이 니은이 발현돼 있으니까 니은 유전자를 넣어주면 니은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 니은이 발현되었다? 그러면 니은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란 것을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정상 X염 색채는 6번이 받아야겠죠. 4번의 X염 색채 하나가 6번으로 와야 하는데 현재 니은이 우성이잖아요. 6번은 현재 기역도 니은도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있는 X염 색채가 와서 X가 되어야 합니다. 자, 9번도 그러면 6번의 이 정상인 X염 색채를 받아서 와야 하겠고 9번은 니은이 발현되어 있으므로 니은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 이 9번에 니은이 있는 염색체는 바로 B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B가 니은이 존재해야 하고 B가 니은이 있다면 나가 발현된 사람이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는 이 사람은 바로 B가 되겠고요. 반대로 발현되지 않은 사람은 A가 되겠죠. 그러면 B는 기역과 니은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Y. 자, 그렇다면 9번은 이렇게 기역, 니은이 되겠죠. 자, 이때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9번에서 기역과 니은이 이형 접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9번은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이형접합일 때 나타나는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하면은 정상이 우성, 기억이 숨겨진 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X형 색채를 2번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2번은 기억에 대해서 정상 표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8번 기억 정상 유전자가 함께 있는 이 X형 색채를 받았으니까 기억 X가 있어야 하는데 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여기 니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억도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A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자, 기억 X가 1번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2번으로부터 X형 색채가 왔겠죠. 그래서 2번이 XX가 됩니다. 4번의 기억 한 자리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모두 분석할 수 있었고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 열성 형질이다. 우성 형질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A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네, A는 모두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4와 9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4번 이형접합, 9번 이형접합이죠. 그래서 같습니다. 4번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성이다. 네, 지금 현재 기억 X죠. 네, 이형접합성 맞고요. 자,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4가지이다. 자, 5번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억 니은, 그리고 Y 이렇게고요. A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기억 X, 그리고 XX. 자, 이렇게 조합되면 기억과 니은을 모두 가진 표현형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니은 표현형이 나타날 거고, 자, 이렇게 조합되면 네, 기억만 발현되죠. 자, 이렇게 조합되면 모두 다 발현되지 않습니다. 네, 4가지 표현형 맞는 보기입니다. 첫 문제 5번입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단일 인자 유전. 이때 대립 유전자는 A와 B, D 세 가지가 있고요. 가의 표현형이 4가지라고 하였으므로 가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가의 유전자형이 AA인 사람과 AD인 사람의 표현형이 A로 같기 때문에 A는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요. 유전자형이 BB인 사람과 BD인 사람의 표현형은 B로 같기 때문에 B는 D에 대하여 완전 우성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A와 B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하고 D에 대해서는 완전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E와 스몰 E, 라지 F와 스몰 A의 결정이 되는데 다인자 유전을 따릅니다. 그림에 남자 1과 여자 2의 체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나타나 있고요. 조건에 1과 2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이 최대 5가지라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정리하면 이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것은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나머지는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다인자 유전의 물음표는 라지 또는 스몰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다인자 유전의 대문자 개수 먼저 파악해보면 라지 F 대문자 하나, 스몰 F 대문자 0개입니다. F와 관련된 대문자 먼저 조합해주면 대문자 2개 또는 대문자 1개가 각각 2분의 1 확률로 나올 수 있고요. 남자 1의 라지 대문자 하나, 라지 또는 스몰이니까 하나 또는 0개, 그리고 여자 2에서는 대문자는 다 0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인자에 있는 물음표는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염색체를 조합하면 A, D이면서 대문자가 하나, 이렇게 조합하면 A 기억이면서 대문자가 하나, 이렇게 조합하면 D, D이면서 대문자가 하나 또는 0개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합하면 D 기억이면서 대문자가 하나 또는 0개입니다. 자손 A에서 AD이면서 대문자 3개, AD이면서 대문자 2개, DD이면서 대문자 3개 또는 2개, DD이면서 대문자 2개 또는 하나. AD는 이 우열관계에 따라 표현형이 A가 나오는데 벌써 서로 다른 표현형이 4가지나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한 다른 표현형이 나오지 않도록 기억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기억에다가 만약에 B를 넣게 되면 A, B 표현형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6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B는 안 되고요. A 표현형이 나올 수 있게 A를 넣거나 D를 넣어야 합니다. A를 선택한다면 AA이면서 3개, AA이면서 대문자 2개고요. 마지막 자리도 AD이면서 대문자 3개 또는 2개, AD이면서 대문자 2개 또는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표현형 A면서 대문자 3개, A면서 대문자 3개, A면서 대문자 2개, A면서 대문자 2개.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D와 관련된 거 두 가지가 나오죠. 맨 마지막 자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표현형이 A면서 2 그리고 표현형이 A면서 1을 선택하면 A 표현형이면서 대문자 하나인 한 가지가 추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식세포에서는 숫자 0을 고르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남자 1에서 스몰 2를 골라야 하며 기억은 A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이 자손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1과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1은 AD 유전자형이므로 A 표현형을 가지며 대문자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A 표현형이면서 대문자 3개는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확률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발전 문제 7번입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독립적으로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다인자 유전을 따릅니다. 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단일인자 유전인데요. 대립 유전자에는 EFG가 있어요. 표현형은 3가지, 우열관계가 분명합니다. 나와 가는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고요.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EF이고 Q 유전자형은 A 기억 니은 스몰 b, 라지 D 스몰 d, FG입니다. 기억은 각각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하나, 니은은 라지 B와 스몰 b 중 하나.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이 최대 10가지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A가 유전자형이 스몰 a, 라지 B, 스몰 D, 라지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가와 나의 표현형이 10가지라는 것은 지금 나의 유전자와 가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가와 나의 표현형의 가지수도 곱해서 10가지가 나온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 가가 2가지, 나가 5가지던지 가가 5가지, 나가 2가지 표현형이 나와서 최대 10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서는 아무리 표현형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우열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최대 3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가 2가지, 나가 5가지는 기각되고 가가 5가지, 나가 2가지 표현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서 최대 2가지 표현형이 나오려면 FF는 F 표현형이 나오므로 F 표현형으로 통일시킬 수 있으면 F를 가장 우성으로 하고 이 G가 2가 나오면서 최대 2가지 표현형을 가질 수 있고 G를 중간에 두고 2를 가장 열성으로 하면 G가 나오면서 이것도 최대 2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조건에서 이 2는 이 표현형이 나와야 하므로 G 표현형이 나온다면 16분의 1 확률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이번 케이스는 기각됩니다. 그럼 이 표현형이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인자 유전에서 4분의 1을 만족시켜서 16분의 1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자식에게서 다인자 유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나와요. 만약에 기억이 스몰 a, 니은이 라지 B가 되면 이 6개의 자리가 모두 선택이 되므로 대문자 0개부터 대문자 6개까지 최대 7가지 표현형이 나오게 돼요. 최대 표현형을 5가지로 만족시키려면 적어도 2개는 고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억이 라지 A로 하나 고정되고 니은이 스몰 b로 고정이 되면 대문자 최소 1개부터 대문자 최대 5개까지 5가지의 표현형을 최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Q의 기억과 니은을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스몰 a, 라지 B, 스몰 D는 지금 대문자 2개 표현형을 나타내거든요. 이 자손의 다인자 유전에서 대문자 2개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면 된다고 했으므로 고정을 제외하고 총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16가지가 나오고 4자리 중에서 대문자 하나만을 더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Q는 대문자 3개이면서 F 표현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식이 F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고 자, 여기에서 총 16분의 4자리 중에 대문자 2개를 더 채워놓으면 대문자가 3개가 되겠죠. 계산하면 8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32분의 9의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전 문제 8번입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을 결정하는 3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갖습니다. 기억의 유전자 중 라지 A와 스몰 a는 상염색체에 존재하고요. 라지 D와 스몰 d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고 돼 있고 기억은 다인자 유전을 따릅니다. 그림은 철순의 가족에서 아버지의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 유전자를 나타낸 것인데 스몰 d는 X염색체에 존재하고 A와 D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세포를 통해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아버지는 라지 A 갖고 계시고 라지 B 가지고 계시고 X염색체 스몰 d를 가지고 계시므로 Y 이렇게 조합될 수 있습니다. A와 C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철수를 보면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가 0개거든요. 그러면 철수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y의 유전자형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스몰 a랑 스몰 b를 철수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스몰 a와 스몰 b를 주었고 X염색체에 있는 스몰 d까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아버지 대문자가 2개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 누나는 아버지로부터 스몰 d가 있는 X염색체는 무조건 물려받았을 거고 엄마가 벌써 소문자가 3개나 있어요. 엄마는 대문자를 4개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A가 누나이고 B가 엄마라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대문자 3개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b의 유전자형을 갖게 되고 4번 보기를 보면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기억에 대한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아버지는 대문자가 2개인데 성염색체에 있는 이 부분은 Y 염색체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라지 D, Y, 스몰 d, y 각각 4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 생각해보면 각 자리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의 선택지로 모두 분모가 16일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대문자 하나를 더 넣으면 되므로 4C1 두 번째 케이스는 대문자 2개를 넣어주면 되므로 4C2 세 번째 케이스는 대문자 하나를 더 넣으면 되므로 4C1이고요. 네 번째 케이스는 대문자 2개를 더 넣어주면 되므로 4C2입니다. 이 확률을 다 더하면 되는데요. 1,3은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4 곱하기 2. 이 4의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6 곱하기 2를 계산해주면 16분의 2가 나오고 16분의 3이 각각 나옵니다. 따라서 2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16분의 5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